네, 대표 유형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신뢰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 놓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우선 통행권이 인정되는 트럭. 자, 우선 통행권 밑줄 치시고 우선 통행권이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는 차량을 예상하고 사고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 의무가 없다. 그렇겠죠. 내가 원래 먼저 가는 길이니까 딴 사람이 와가지고 내 차를 부딪힐 것까지 예상해가지고 조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당연히 원칙적인 판례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믿고, 자, 그럼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갈 것을 믿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오니까 상대방의 이런 거죠. 상대방의 주의 의무 위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인식했다는 거예요. 오 하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너 지금 네가 잘못했지. 난 이대로만 가면 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인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피해야 될 회피 의무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되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경적을 울리거나 스스로 감속함이 없이 거리가 근접할 때까지 그대로 쭉 이렇게 가고 있다가 급정거를 했는데 이제 부딪혀버린 거죠. 오 하다가 된 거죠. 그러면 마치 여러분들은 이제 막 사고가 나게 되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지. 그러니까 상대방도 책임을 지겠지. 지기는 지지만 어떻게 한다? 내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좀 과실상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좀 얌체 같은 사람이니까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번 여기 틀렸죠. 그러니까 나가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자,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 이게 무슨 원칙?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죠? 신뢰 원칙 이야기하는 거죠. 네, 신뢰 원칙. 여러분, 이 이론적인 부분들, 학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특강 파트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또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 때는 이제 이런 이론을 다 설명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뢰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지금 제일 먼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의사 대 의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의사 대 의사. 예를 들어서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잘했겠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게 쭉 열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자 수술 다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에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요? 스리생 이거 요즘에 재밌게 뭐 시간이 없어서 재밌게는 못 보지만 그 이제 틈틈이 제가 보는데 그거 보면은 멋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근데 항상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취과 선생님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마취과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마취를 잘했겠지. 수술 준비 다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마취도 잘 되고 그 맥박도 잘 뛰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배를 가르면 됩니다. 이러는데 배를 이렇게 쭉 갈랐는데 환자가 으악 하고 일어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마취과 의사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사와 의사끼리는 어떻게 한다? 신뢰 원칙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예요.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 이거는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의사도 간호사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간호사도 이게 여러분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직급을 나누기가 조금 그런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의료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간호사 요 사자 들어가는 게 여기 의사 간호사 이러니까 예전에는 아마 이게 급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간호대학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또 2년제나 지금은 문제 2년제가 없습니다. 간호대도 이제 전문대학 같은 데도 4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3년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간호학과는 저는 이제 전문대는 아니고 저는 이제 4년제였는데 저희 같은 재단에 그 전문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대학 보니까 거기는 2년제지만 이제 그 학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3년제나 4년제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4년제를 만약에 졸업했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자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어? 뭐 조무사도 있죠. 간호조무사. 가끔 여러분들 지나가시다 보면은 간호조무사하고 무슨 간호학원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여기가 인건비가 조금 싸기 때문에 일반 개인 병원에서는 이제 뭐 주사 놓고 뭐 물리치료 좀 이렇게 안내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은 조금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오신 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나도 나름대로 공부 다 했다. 그리고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간호학과 자체가 단과대학으로는 의과대학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이분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죠. 간호대에도.
공부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수술만 못 한다 뿐이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문 영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 영역이 있는 부분은 신뢰 원칙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긴 지도를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교통사고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같이 또 연결이 또 되는 거고, 교통사고, 방금 우리가 봤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 행위를 일임했답니다. 의료 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당해 의료 행위를 모두 다 일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의사가. 주사 주는 거는 주사 주는 거는 간호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되지만 또 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 주사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이 지문을 보고 알 거냐? 뭐라고 돼 있어요?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했다. 일임했다. 믿는 게 아니고 너한테 맡겨버렸다, 그 말인 거니까. 이렇게 가지고 사고가 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다. 왜 면할 수 없다 그럴까? 과실 책임이 있다 그러면 될 걸. 이 판사, 이 식빵, 아무튼 여기 헷갈리잖아요. 면할 수 없다가 뭐야? 그냥 과실 책임이 있다 그러면 될 걸. 왜 이렇게 판사는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판사가 되시면 판결문을 다 바꿔버리세요, 제발. 자, 됐습니다. 다는 맞고요. 자, 무모하게 밑줄 쳐봐요. 무모한지 안 무모한지는 이미 판결문에서 판사가 지금 같이 판단을 해버렸죠.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를 끼어 들어가지고 막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 라이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와, 정말 이렇게 위험하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 틈만 있으면 막 그 사이로 막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차에 앉아 있다가도 이거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도 이 오토바이가 내 차랑 부딪힐 것 같아. 이거 부딪히면 살짝이라도 내가 움직이다가 부딪히면은 이거 이제 내가 오토바이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좀 그런데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자,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를 선행 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들 그 의무가 있는 거냐? 자, 사실은 이제 실제에서 여러분 사고가 나면은 이게 거의 막 쌍방가실 돼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이 판례 지문에서 보면은 누가 잘못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까? 무모하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미 판사가 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모한 거야라고 이제 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기사는 이 부분에 대한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거죠.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형사법 공부하고 뭐 민사법 다 법학 공부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법학 공부하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법적인 사고로, 판사의 시각으로 이 지문을 읽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일상적인 생각, 이럴 때는 이렇게 둘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법적인 시각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무모하게라고 하는 요 문구를 보면서 요 사람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의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셔야 법학이 빠릅니다. 아시겠죠? 빨리 생각을 좀 고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주의 의무 없습니다.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말이 갔으니까 그 말이에요. 차마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는 것을 나올 것까지 볼 수는 없죠. 이렇게 올림픽대로 뭐 이런데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갑자기 거기를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된다. 요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 의무는 없다. 맞고요. 교차로를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녹색이니까 직진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을 이렇게 이거는 당연히 주의 의무 없겠죠. 당연히 주의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 원칙과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이 교통사고라든가 의사와 간호사 이런 판례들이 계속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판례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은 두 번째하고 네 번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